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댓글입니다. 제가 2월 말에 올렸던 댓글에 보니까 그 손PD님께서 하셨던 수소경제 그거랑 연방국가로 가는 지루한 협상 과정 그거를 듣고 이제 거기에서 저한테 하청을 하나 주셔서 제가 그 하청에 관련된 댓글을 올린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멜번 3당이 생겼고 그 멜번 3당에서 3번 녹음을 올리셨죠. 제가 다 들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이 좀 너무 진지하고 무거워서 사실 어떻게 끼어들어야 될지 고민 중이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거기 보면 절더러 당비를 내라고 하세요. 제가 당원이니까 당비를 당연히 내야죠. 제가 당비를 기꺼이 내겠습니다. 제가 당비를 잘 낼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법은 비페이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해요. 멜번 3당 비페이. 그 비페이 번호가 생기면 그 내는 사람에게 레퍼런스 번호를 주지 않습니까? 당신의 번호는 뭐다. 그런데 보면 뭐 전기회사나 이런 데 보면 거기 손님이 많으니까 그 레퍼런스 번호가 막 엄청 길죠. 근데 여기 멜번 3당은 아마 그걸 내시는 분이 아직 별로 없으실 테니까 가급적 저를 한 자리 그 레퍼런스 번호를 주시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1번을 주시면 제가 당비를 10%더 낼 의사가 있으니 그걸 통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팟빵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손PD님께서 부동산 거품 진짜 그거 시리즈를 올리셨어요. 근데 그 부동산 거품 얘기 하시기 전에 그 앞에 뭐 이런저런 책 읽으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로제타 스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있다가 그래 맞아 로제타 스톤. 제가 한때 제가 뭐 자발적인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학교 숙제를 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조금 알게 된 로제타 스톤이어서 뭐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제가 생각나는 바를 몇 가지 여기 녹음에 남기려고 해요. 그게 뭐 댓글이죠. 로제타 스톤은 기본적으로 기원전 2세기쯤에 만들어진 비석이며 그리고 발견된 것은 프랑스 병사에 의해서 발견된 것은 1799년이고 그 돌에 보면 같은 내용을 그 세 개의 다른 문자로 적어놨었죠. 근데 그 세 개의 다른 문자가 맨 위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로 되어 있고 중간에 있는 글자는 이거 디모틱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이집트 민중 문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기원전 한 5, 6세기, 6, 7세기 정도부터 쓰기 시작해서 이제 문자로서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기원 후 한 5세기 정도까지 썼던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들 때 사람들이 흔히 쓰던 글자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글자는 그거고 세 번째로 쓴 문자는 그리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로 같은 내용을 세 개로 해가지고 그게 어디에서 왔건 나의 배경이 무엇이건 다 읽어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리스 말은 뭐 서양 사람들이 그리스 말을 잘 하니까 이 돌을 발견하고 나서 아주 금세 이 그리스 내용은 금방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잠깐 알아보면요. 이거 내용을 뭐라고 하면 좋으냐면요. 이걸 쓴 주체는 그러니까 이 집합적 저자 이 사람들은 성직자예요. 사제들. 사제들이 쓴 용비어 천가라고 하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용비어 천가인데 뭐 조선시대에는 그 사제가 힘을 쓰는 세상이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역사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신돈, 왜 고려 말에 신돈이라는 중위 승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보니까 1322년생이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힘으로 무진장 오래 살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한 200년 정도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15세기 중반에 이 사람이 그때도 글을 쓸 수가 있었겠죠. 그 사람이 만약에 용비어 천가를 썼다면, 즉 신돈이 용비어 천가를 썼다면 그게 로제타 스톤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제타 스톤에 있는 문장 한 문장 읽을 건데요. 거기 보면 그 왕실에서 그러니까 그 이집트 왕실에서 돈을 많이 쓰셔서 이집트를 번성하게 하시고 신전, 사원 그거를 잘 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The gods have rewarded him. 이 힘은 왕이죠. 왕에게 그 신들이 준 거예요. 뭘 줬느냐 하면은 여기 신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는 이제 성직자들이 말해야 될 테니까요. 신들이 뭘 줬냐 하면은 건강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걸 주고 싶은데 뭐라고 말이 없으니까 and all other good things 그리고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왕에게 그 주권이, 그 권력이 계속 되시며 단순히 그에게만 계속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이들에게도 계속 되시고 얼마 동안 계속 되느냐? forever 계속 되시라. 이렇게 이제 비석의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번역하는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이 내용은 이미 알고 이제 그 앞에 거를 번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민중 문자랑 이집트 상형 문자를 번역하는 건데 이집트 민중 문자는 상당히 많이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뭐 완전 번역을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엄청 어렵게 생각했던 것은 이집트 상형 문자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발견하기 전부터 사실 이집트 상형 문자 좀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구 사회에서. 그래서 요 앞에 요 18세기 이전에 한 300년 동안 이집트 상형 문자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역사가 계속 되는 과정에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번역하는 역사에 중요한 이름이 세 개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 세 번째 이름만 알고 있죠. 사실 그 세 사람이 다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한 명 한 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안토안 아이색 드 사시.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어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으나 사시 아니면 세시 뭐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58년생인데요. 1758년생.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합니다.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알게 돼요. 이 사람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비석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거기 고유명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고유명사는 그러니까 사람 이름들 이런 거죠. 표의 문자로도 그러니까 그 글자가 의미를 전달하는 문자, 이 한글처럼 소리를 전달하는 거 말고 표의 문자로도 그 고유명사를 할 때는 소리만 어떻게 보여줬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사실 그게 이걸 해석하는 주된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고 그 사람의 후배로 영국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 사람은 73년생 1773년생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번역을 해요. 영어권에서는 이제 그 사람을 통하여 상당히 많이 알게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거고 그래서 이 사실 그 사시라는 사람하고 토마스 영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막 그랬죠. 이걸 서로 해석하느라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잘 알고 있는 샹폴 리옹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1790년생이고 그 사시라는 사람의 제자예요. 근데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샹폴 리옹은 이제 이 게임에 늦게 뛰어들게 되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이제 보고선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고유 명사를 표의 문자로 표기할 때 소리만을 쓴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생각은 샹폴 리옹이 그 최종본을 자기 해석이라는 최종본을 발표하기 한 10년 전에 자기 선생이 이미 다 해놓은 생각이죠.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국어 시간에 좀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국어 시간에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뭔가 이 감흥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표의 문자를 씀에 있어서 어떨 때는 그 글자의 의미를 무시한 채 소리만을 가지고 쓴다. 이런 거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가차라는 것이죠. 전주 가차 할 때 그 가차. 가차는 빌려 쓰다라는 의미로 한자가 자기네 한계를 극복하고 그 외국어를 표기한다던가 아니면 의성어, 의태어 이런 걸 할 때도 어떻게 자기네 글자를 쓰기 위해서 이 가차라는 것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차라는 것,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번역한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그 세시라는 사람이 가차라는 개념을 혼자 만들어냈을 것인가? 이제 이게 관심사인데요. 만일 그 사람이 19세기에 가차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마치 누군가가 지금 2019년 이 시점에서 바퀴 아니면 종이 무슨 나침판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죠. 누군가가 오랫동안 이미 하고 있던 것을 그것을 새로 만든다니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의 이 번역의 역사를 보면 세시가 한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Prompted by discussions with a Chinese student about Chinese script. 그러니까 중국 사람과 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그 과정에 중국 사람이 상당히 다 말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집트 상형 문자처럼 그런 표의 문자를 오랫동안 써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을 가지고 또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라고 되느냐? Foreign names in Egyptian hieroglyphic inscriptions might be written phonetically. 그래서 그 전까지 이게 상형 문자에다가 표의 문자기 때문에 아주 고민했었는데, 그러니까 글자가 문자라는 것이 의미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소리만 전달하는 부분을 알게 되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이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 이제 중요한 장면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 중국 음식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스윗 앤 사워 치킨 이런 걸 먹을 때 그 음식을 보면서 로제타 스톤을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 댓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